상반기에 회복의 조짐이 시작이 이루어질 것이다. K1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인식을 넓혀나갈 것이다. 지식에 대한 투자가 가장 수익률이 높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런데 연준이 우리 소위 요즘 나오는 연준 피벗이라고 하죠. 예, 완전히 태세가 전환되는 뭐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고 그렇죠. 혹은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러한 시점 그것이 현재 연준이 얘기한 거는 실업률이 4.4% 정도 됐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자님은? 저는 그 연준의 피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을 이미 목적치를 딱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도달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벗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농구 같은 것도 할 때 이렇게 딱 몸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돌리는 것도 피벗이고 정책 전환을 싹 하는 것도 이제 피벗인데 그런 피벗이라는 현상이 결국은 그 연준의 일단 자기들이 설정한 목적에 도달했을 때 그 사람들의 계획에 의거해서 피벗이 될 테니까 사실은 그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쓸모 없다라고 말하면 지나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예측하거나 혹은 뭐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별 의미가 깊지 않은 그런 예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벗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기들이 설정한 목적에 도달했던 그 당시의 경제 상황 그리고 경제 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아마 그런 피벗이라는 저걸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저자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딱 특정한 어떤 조건을 미리 설정하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어떤 그들의 자체적인 판단이 나왔을 때가 어떤 전환을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야 될 때는 그 무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사인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를 봐야 그런 사인이 보일까 이런 거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사전적으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 언론에도 계속 그 실시간으로 이제 제공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지금쯤에는 고용률에 대한 이야기, 물가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지난달에는 이랬다가 이번 달에는 이렇고 다음 달에 예측은 이렇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우리 저자님도 이제 실제적인 큰 손이시잖아요. 어쨌든 수십억 주식 투자하면 큰 손이지 뭐. 금투세 두려워하시는? 금투세. 정말 금투세 두려우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쨌건 현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좀 더 자산 가치 하락은 있지 않겠느냐 보신다면 어쨌든 뭐 30억까지 최대 투자하시다가 뭐 최근은 15억대 뭐 20억 이렇게 줄이셨다고 하는데 주식 비중을 좀 줄이셨나요? 어떻게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세요? 사실은 제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부동산에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건물을 짓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은행에서 물론 이제 부채를 하기는 하지만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무한정 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주식 보유한 주식 중에 조금씩 이제 이득이 남고
손해가 안 볼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팔아서 거의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 경우는 그 다음에 주가 급락이 왔군요. 다행히. 아니 제가 사실 할 때는 이미 주가 급락이 시작된 상태였고 한두 번은 손해도 보긴 봤어요.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그 현금이라는 거,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둬라, 축적을 해둬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부동산도 그냥 마찬가지예요. 다 투자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주식 대신에 부동산. 부동산이 좋으냐, 주식이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alternative 대안이잖아요. 대안 투자를 하나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저는 물론 어떤 회사를 하나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본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본업에서 크든 작든 본업에서 기본되는 그 자금의 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놓치거나 버려두고 뭐 부채를 얻는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레귤러하게 매달 벌 수 있는 그런 자금 소스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사실. 요즘 뭐 근로소득이 다시 한번 그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지금 한 15억 정도로 어쨌든 뭐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 운영하시다가 건물 짓는 것 때문에 한 10억 정도 매도하셨다. 그래서 이제 갔다. 그럼 역시 15억 정도는 지금 주식으로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주식으로. 근데 아까 자산 가치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현금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계산하기 나름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자산 가치가 떨어졌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다. 더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처분해서 저 현금화하는 게 사실은 답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동시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설정했던 어떤 목적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나는 손절 없음. 그러니까 안 판다. 그 어느 정도의 수익률에 도달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팔 것이다. 시간은 얼마나 걸려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은 지금 물리셨다?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물려있다. 물려있는데 네네. 여기서 손해보고 팔 수는 없다. 네. 그러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은 예상하지만 네.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본다? 앞으로 떨어질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네. 2022년 12월 경이면 거의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회복의 조짐이 시작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의 뭐 2021년 말 그리고 22년 초에 비하면 뭐 심하게는 뭐 60%, 7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거의 한 40%뭐 이렇게 이제 하락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종목별로 네. 크죠. 성장주들 특히. 엄청나죠.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초가 되면은 아마 돌아설 것이다. 그러면 조금만 참으면은 더 나아질 것이다. 그거 하긴 뭐 내년도에 경기 침체 오고,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지만 우리가 보통 주가는 뭐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고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는 다시 경제는 최악일 수 있으나 네. 주가와 관련해서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를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그런 예외적인 뜻하지 않은 요소들, 뭐 다른 전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종전이 돼서 분위기가 싹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첫째 조건이 빠질 만큼 빠졌다. 그렇죠. 빠져봐야 더 빠질 수도 있겠으나 네. 얼마나 더 얼마나 더 빠지겠냐. 빠지겠느냐. 여기서는 버티면서 그렇죠. 다음 상승을 회복을 기다리겠다. 보자. 회복을. 절대 손해보고는 안 팔겠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기 PD 그 오늘 제목 그걸로 갑시다. 내가 비록 15억 물렸으나 걱정하네요. 네. 근데 아마 정말 코로나 이후에 그런 상승장도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어떤 일이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 급락도 이렇게 길고 깊은 거는 또 처음이라 네. 슈퍼개미들도 정말 2,500선 근처에서 다 물려버렸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예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일반 개개인을 생각하면 저나 네. 마찬가지겠지만 개개인을 생각하면
사실은 2020년 초에 그렇게 저 시장이 갑자기 올라가서 뭐 그냥 눈 감고 선택을 해도 다 돈 벌었다고 할 정도의 그런 시장을 겪고 나서 갑자기 시장이 뭐 60%고 70%고 이렇게 떨어지리라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걸 상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당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그 주식 시장의 역사를 보면은 바닥권에서 항상 투매하는 게 개인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막 고점 네. 돈 본다 하면 또 그때 몰려들고 이 패턴이 깨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안 좋을 때 사야 되고 오히려 더 그 간단한 심리를 우리가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 패턴을 깨기 위해서 바로 이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듣고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게 하겠죠. 네. 근데 그것도 물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높아지고 그렇죠. 지식이 올라가고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실력이 쌓이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은 돈을 잃어도 네.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는 그렇죠. 돈 벌 수 있는 가능성, 기회가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광고 한번 해드릴게요. 트렌드 경제, 투자의 길이 보이는 트렌드 경제 용어 2023. 네, 우리가 이러한 경제 서적들 또 말씀하신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실력을 좀 키워가야 되겠죠.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근데 또 우리가 지금 블랙스완으로 우리 명칭하는 그 돌발적 그 위기, 악재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의 대만 침공,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전에서의 핵 사용, 막 이런 것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유럽의 경제 위기 이제 나와 있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은 아마 저 블랙스완 되지 않을 거다. 우리가 모르는 쪽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블랙스완에 대한. 블랙스완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혀 예기치 않았지만 갑자기 생겨서 큰 충격을 주는 현상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벌써 예측하지 못했지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거의 자연재해처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태도에 해당하는 현상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린스완이라고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 네. 네, 그린스완이라는 용어들이 이제 책에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거죠. 아, 그래, 그런 위험이 좀 있어. 그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야. 조만간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 인식은 해요. 아, 이거 위험한데? 근데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렇죠.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위험하긴 한데? 그냥 두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이제 리스크로 딱 벌어졌을 때는 굉장히 당황을 하고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그린스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경제, 환경 관련해서 이제 많이 쓰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종류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블랙스완은 예측을 하기가 정말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린스완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의 위기들은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 조치하는 대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작년 초서부터 아마 이 그린스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듣기 시작했는데 이게 결국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의 이 분야를 성장시킬 수밖에 없는 동력 아니냐.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저자님께서 오늘 저자님이시니까 저자님께서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들 어디에 투자하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런 어떤 그 투자에 왜 본인마다 투자의 아이디어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워낙 그 경험도 있으시고 해박하시고 그러신 분이 또 많은 저자들의 책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셨을 텐데 어디에 투자하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예를 들면 어떤 종목 기업을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투기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산업을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저는 K 방산을 좋아합니다.
방산. 방산. 예, 방산이 사실은 뭐 호주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붐을 일으키다가 폴란드에 수출을 하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방산 제품이 굉장하구나 인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짧은 미래에도 많은 그런 실적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K 방산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K 바이오에 대한 신뢰도 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한 분야이긴 한데, 네.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그래도 신뢰가 가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걸 위시해서 이렇게 확립이 된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주. 확립이 된 그런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K 방산, K 바이오. 그리고 사람들이 뭐 K 뭐 하는 걸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나름대로 뭘 하나 만들어냈냐면 K 일상이라는 걸 저 나름대로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일상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팝도 있고, 그렇죠. 뭐 무비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음식도 있고, 뭐 의류 패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K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식을 넓혀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K 일상에 해당되는 몇 개 종목들도 굉장히 제가 좋아해서 그걸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산에 대해서는 좀 최근의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2, 3년 더 전에는 부각이 거의 됐죠. 뭐 별로 이야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는 유동성의 부족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많이 사지를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우리 저자님께서는 바이오주와 방산주에 좀 물리신 걸로.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투자 스타일이 사실 좀 투자 실패 경험담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절대 손절하지 않고 참으신다고 했으니까 좀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물리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상담하다 보면 50%, 70%, 80%도 허다해요. 바이오주 잘못 들어가신 분들, 게임주 뭐 이런 것들. 게임주. 근데 이런 분들도 시간의 힘에 의해서 버틸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내가 샀던 가격이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더 크게 들거든요. 어쨌든 버티기로 결심한 분들, 또 종목에 따라 잘 버텨야 되는 게 있고 또 팔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렇죠. 어떻게 구분할지. 참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렇죠. 그냥 우리 답하기가 불가능에 저자님의 가까운, 기준. 근데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겁니다. 절대로 옛날의 수준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할 따름이지 분명히 돌아오고 능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식시장의 우상향을 믿는 편이죠. 저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몇 년이 가도 이거는 희망 없다, 안 된다라는 것은 극히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니라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뭐 테마에 의해서 갑자기 올랐던. 그렇죠.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상장 폐지되는 거를 볼 그렇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잘 선정해서 신중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해서 뽑은 것이라면, 그렇다면은 그렇게 절대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버티기로 한 분들, 근데 정말 때때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정 기복에 의해서 실수로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갑자기 막 러시아가 핵을 쓸 것 같아, 막 이런 뉴스 나오면 아이고 그렇죠. 지금이라도 팔자. 바닥에 던져가지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정말 그 지루한 과정을 버틸 때 필요한 어떤 우리 저자님만의 노하우, 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먼저 최대한 버텨보신 게 몇 년이에요? 4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버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3년, 4년 뭐 물론 이제 그건 조금 예외적인 경우인데 대개는 한 길어야 2년 정도면은 그걸 다시 회복해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왔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예외적으로 몇 개 있어서 그냥 들고 있는 것 상태이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질문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극히
경제나 투자와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심리, 이건 투자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조금 들어주셨으면 싶은 것이 투자도 인간의 활동이고 모든 경제 활동도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다른 모든 인간사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떨어질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떨어진 것은 반드시 올라간다. 이런 데 대한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신뢰, 그게 일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금 당장의 상황, 재무적인 상황, 나 빚 졌는데, 뭐 혹은 이거 돈 써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에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신뢰를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인간사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내가 너무 역행하지 말자. 이런 거 경우 많이 봤잖아요. 갑자기 주식시장이 그렇게 폭락을 하니까 떨어지는데 걸자, 베팅하자. 뭐 인버스 해가지고 2배, 4배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돈 버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니까 그것은. 예. 그래서 그걸 따라간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냥 그러니까 떨어지면 오르고 그렇죠. 또 오르면 떨어지고 이게 자연의 하나의 법칙이다. 이걸 네, 이해하면 예. 내가 지금 떨어졌다 해도 다시 네. 오를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자기만의 확신이 생길 수 있다. 맞습니다.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렇게 태평스럽게 어떻게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 태도는 그래도 그것이 제일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켜주고 실수를 덜하게 만들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빚내서 투자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딱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 촉박하게 가지고 끌리겠다고 맞습니다. 하는 이런 건 좀 피해야 되겠군요. 예, 그게 심리에서 지고 들어가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했던 투자가 자산이 떨어지게 되면은 못 견디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부분은 한번 잘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하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저자님 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잖아요. 15억 물리신 분도 있는데 뭐. 뭐 2천만 원, 5천만 원 괜찮아요. 15억 물리셨는데 뭐.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용어들 사실 우리가 조금만 그 용어가 가진 의미 그리고 언제 사용되는가를 보면은 사실 우리 시장의 투자의 흐름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경제 용어란 것이 사실은 그냥 개념 자체, 요거는 무슨 뜻이다. 개념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말이 왜 생겼지? 언제 생겼지? 어떤 상황에서 생겼지?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 뭘 의미하지? 혹은 내 생활에 뭘 의미하지? 내가 그렇게 투자할 때 여기에 뭔 저걸 통찰을 얻어야 되지?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이 책은 신조만을 다루는 책은 아닙니다. 예전에 생겼던 용어들, 100년 전에 생겼던 용어들이지만 지금 다시 그 의미가 부각되고 다시 우리 생활에 의미를 갖는 그런 용어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진정으로 그냥 단순히 뜻풀이가 아니라 경제적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그런 공부가 됐으면 싶고요. 그리고 이 책 이제 뒤에 보면 뒤에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경제 용어의 나비 효과라고 해서 너무 늦지 않은 재정적 독립, 뭐 쫓기는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등등의 이제 말이 있는데 결국은 경제 용어는 경제 현상을 파악하고 내가 앞으로의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밑거름이거든요. 기본 단위잖아요. 경제 용어.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숙지하기 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마구 돌아다니는 그 많은 정보들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은 여기 지금 제 1부에 나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에 대한 투자가 네. 가장 수익률이 높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식에 많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투자의 길이 보이는 트렌드 경제용어 2023. 네, 권기대 저자님. 네. 베스트셀러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